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랑하고 통통 튀는 시사 분석, 여러분의 시사 비타민 시사통통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드리기 위해 제가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이거 정말 뜨겁습니다. 바로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판 뒤흔들기인데요. 최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조금 의아해하셨을 겁니다. 아니, 이 대통령이 검사들 다 집에 보내버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검찰총장 이름도 그대로 쓴다고? 이거 혹시 개혁의 동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는 걱정 섞인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특히 우리 뜨거운 지지자분들 사이에서 이거 배신 아니냐 하는 오해까지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시사통통이 누굽니까? 그 이면에 숨겨진 신의 한 수를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할당된 시간 동안 저랑 같이 이 심리전의 정수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지지자분들이 가장 서운해하셨던 대목, 바로 검사 전원 해임 카드 철회입니다. 사실 우리 지지층의 열망은 뜨거웠죠. 이참에 확 그냥 싹 다 갈아엎자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도저로 밀고 새로 짓자는 전략이었죠. 그런데 이 대통령이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주의적 공학을 읽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지자체에서 무능한 공무원들을 한꺼번에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했다가 법적 소송에 휘말려서 수년을 허비했던 적이 있었죠. 이 대통령은 그 학습 효과를 알고 있는 겁니다. 수천 명의 검사를 한꺼번에 해임하면 당장 다음 날부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올스톱입니다. 범죄자들은 만세를 부르고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오겠죠. 게다가 이들이 제기할 해임 무효 소송으로 나라가 10년은 시끄러울 겁니다. 이 대통령은 파괴자가 아니라 정상화의 설계자가 되기로 한 겁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스템이 스스로 정화되게 만들겠다는 거죠.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유지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름표를 바꾼다고 개가 고양이가 됩니까? 아니죠. 이름표는 놔두되 그 개가 물어야 할 대상을 정확히 규정하는 법에 목줄을 채우는 게 더 무서운 법입니다. 이제 지지자분들도 깨닫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아, 우리 대통령이 단순히 착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이기려고 판을 짜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동안 쌓였던 너무 무른 거 아니야? 라는 오해는 이제 역시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확신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리 소통의 달인이자 싸움닭 정청래 대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요즘 정치권에서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식의 소문이 돕니다. 정 대표는 강하게 밀어붙이자는데 대통령이 뒤에서 힘을 뺀다 뭐 이런 식의 갈등설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맛집에 가면 주방장이 요리를 맛있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식당 입구에서 우리 집 요리 진짜 끝내준다. 안 들어오면 손해다. 라고 소리치며 손님을 끌어오는 지배인이 있어야 식당이 돌아가죠. 여기서 이 대통령이 정교하게 맛을 내는 주방장이라면 정청래 대표는 그 맛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방해꾼들을 쫓아내는 지배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정 대표가 국회에서 호통을 치고 검찰개혁 똑바로 안 해? 라고 소리 지를 때 이 대통령은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겁니다. 왜냐? 정 대표가 앞에서 그렇게 강하게 바람을 잡아줘야 이 대통령이 거 봐라. 국회 분위기가 이렇다. 나도 어쩔 수 없으니 이 정도 수준에서는 타협하자라고 검찰을 압박할 수 있는 협상 카드가 생기거든요. 이게 바로 정치의 국합 배드캅 구드카프, 배드카프 전략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그 특유의 해악 섞인 일침들 기억나시죠? 검찰은 왜 자기들 잘못에는 눈을 감느냐는 그 서슬퍼런 질타가 이 대통령에게는 아주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간극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전략적 묵계가 흐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 대표는 지지층의 울분을 대변하며 전선을 형성하고 이 대통령은 그 전선 안에서 실질적인 법안과 인사권을 휘두르는 거죠. 이보다 더 완벽한 콤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검찰개혁은 속도전이 아니라 내구력 싸움입니다. 이 대통령이 택한 길은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단단한 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검사들을 해임하는 대신 그들이 가진 독점적인 수사권을 분산시키고 기소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은 남기되 검찰공화국은 해체하는 고도의 기술이죠. 오늘 시사통통이 전해드린 이 분석,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정치는 때로 복잡하고 짜증나지만 그 속에 담긴 인물들의 수싸움을 이해하면 이보다 더 재미있는 드라마가 없습니다. 이 대통령의 신중함은 불안이 아니라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정청래 대표의 강경함은 독단이 아니라 지원 사격입니다. 이 두 기둥이 버티고 있는 한 개혁의 열차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조금 천천히 간다고 해서 의심하기보다는 이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명랑하게 응원하는 것이죠. 짜증 섞인 비판보다는 시사통통과 함께 웃으면서 이 판을 즐겨보자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대통령의 다음 수가 궁금하시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또 어떤 사이다 멘트로 우리 속을 뻥 뚫어줄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소식, 저 시사통통이 가장 빠르고 활기차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그리고 조금이나마 유쾌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100만 대군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진진하고 명랑한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명랑한 하루 되세요. 시사통통이었습니다. 자, 먼저 한민수 비서실장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와,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민수입니다. 진짜 정말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욕 바가지로 먹으셨을 텐데. 네. 뭐 괜찮습니다. 뭐.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대기할 때 보니까 예. 박상용 검사 얘기하시던데요. 네네. 이번에 우리 검찰 개혁 협의안으로 이제는 파면도 되고 이제 탄핵 없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가 박상용 검사 가능하죠. 같은 사람은 바로 처벌이 될 거고 수사 범위에 법 왜곡죄도 이번에 포함이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얘기 지금 드린 겁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 대통령과의 만찬도 갔다 오셨고요. 네, 그 제가 좀 전에 사진을 받아가지고 네. 프로필 사진 바꿨거든요. 네. 한 번씩 보시면 아니 보시면 대통령님이 한민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 표정이 아니 이거는 사진을 숨길 수가 없어요. 비서실장님. 네.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저한테 딱 앉자마자 물어본 말이 있는데 네. 그거는 제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아, 그건 비공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바꾸셨네. 아니 그런 식으로 그냥 운만 띄워버리면 아니, 그건 어떡합니까? 얘기할 수 없어요. 대통령님과 단둘이 나눈 대화는 네. 공개하지 않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럼 아예 운을 띄우세요. 이거요. 왜 궁금하게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좀 많이 흐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큰 성과 내에서 오셨기 때문에 다 예. 들어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원내에서 정말 또 애를 많이 쓴 분입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 뜨거운 박수를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네, 애 많이 쓰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번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말 시끄러웠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 솔직히 예. 그 과정을 잠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이제 두 의원님들께 들어야 될 얘기들이 많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요일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초선 의원 34명 만찬을 가졌습니다. 예. 근데 만찬 이후 언론을 통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전원으로 소개가 됩니다. 맞아요. 자, 먼저 동아일보 헤드라인 한번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초선 만찬에서 검사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 않냐. 네. 예. 자, 그러면 보도 내용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검사들이 다 나쁜 사람들도 아니지 않냐, 왜 이렇게 난리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경파의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한 반발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 네. 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머니투데이 헤드라인. 초선 만난 이재명 대통령, 검사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 않냐. 네, 보도 내용 소개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이 다 나쁜 사람들도 아니지 않냐, 왜 이렇게 난리냐며 최근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놓고 당내 이견이 있었던 점을 세게 꼬집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 자, 그리고 중앙일보 보도. 이재명 대통령 정부안 주장에 김어준 집권안이 관대 설득되고 싶다라는 헤드라인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초선 의원들에게 검찰개혁 관련 정부안 처리를 당부한 사실이 알려지며 유튜버 김어준 씨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강성 지지층이 격하게 반발했다. 자, 이 기사들만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정부 입법안에 대해 수정하지 않길 바라고 맞죠? 그리고 검찰개혁 관련해서 토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못마땅해하고 검사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보도를 보면 보도를만 네, 보면. 보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보도 이후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도 말고 수정도 못해. 예. 이렇게 지금 인식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보도 이후 이제 다음 날 아침 예. 정청래 대표는 검찰 개혁 관련해서 또 입장을 낸 게 있거든요. 그 부분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여타의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릅니다.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 하자는 것입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고 이해찬 총리의 말씀처럼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런 입장을 내자 언론들은 신났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수정 못하게 했는데 정청래는 또 이재명 대통령에 반발한다. 신났겠죠. 맞아요. 언론사 헤드라인 소개해 주시죠. 정청래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 죽음 떠올라 이재명 대통령 몰아치지 마라 다음 날 언급. 과유불급 메시지 다음 날 정청래 검찰개혁 다른 개혁과 질적으로 다르다. 등등 예. 신났습니다. 아, 언론이. 그러네. 신났죠. 예. 자,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예. 이게 좀 길어서 몇 군데를 지금부터 좀 살펴볼 텐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건드리지는 않았고요. 살짝 그 재구성은 좀 했습니다. 네. 자, 먼저 살펴볼까요?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 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에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 대계인 국정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자, 보십시오. 검찰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 딱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네. 한치 오차도 없이 똑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그동안에 존재하지 네네. 않았습니까? 여러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여러 문제 제기 가운데 구체적으로 딱 두 가지를 따로 떼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소청 책임자 명칭에 대한 부분. 아. 그러니까 공소청의 책임자를 검찰총장으로 네네. 하냐, 공소청장으로 하냐, 뭐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검사들을 전원 다 해임시키고 재임용하자라고 하는 일부의 주장도 있었거든요. 네. 요 딱 두 가지만 따로 떼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기소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기묘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당정 협의안 수정 가능하다고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또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당정 협의안 역시 만고 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아래 기사 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 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 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 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위가 왜곡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진실이 막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검찰개혁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핵심 쟁점이 뭡니까? 보안 수사권, 네. 존치 여부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논의하라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 종결 후 송치된 사건의 보안 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 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안 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네. 뭐가 문제야? 문제될 게 없지. 이렇게 하니까 깔끔하지. 깔끔한데요. 네. 자, 이게 어제까지의 상황입니다. 네. 이제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해서 글을 또 하나 올립니다. 소개해 주시죠.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하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집요하게 이야기한 부분 아닙니까? 수사 기소 자 수사 기소 듣고 해. 예. 미안. 그랬었지. 자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합니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됩니다. 내가 뭐 특정인을 내가 뭐 비판하자는 건 아니고 예. 내가 이 얘기 얼마나 했어. 맞아요. 대통령 지시사항조차도 정부 입법안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건 말이 되냐? 어? 근데 나 바본 줄 알고 짜증 안 내. 짜증 안 내. 아, 오늘 좋은 날. 정리되는 날. 지금 너무 흥분하지 말고 코로 숨 쉬어요. 코로 숨 쉬어. 코로. 코로 숨 쉬고. 코 크잖아요. 코로 숨 쉬어. 됐지. 이렇게 어. 깔끔해요. 네, 이 중에는 없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지. 예. 아니 이거 너무 상식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 국민 생중계가 되는 데에서 예. 지적을 했는데 지적한 게 바로 잡히지 않고 정부 입법안에 올라가 있어. 그럼 문제 삼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방송하는 사람에서 입장에서 네네네. 이상하다고 문제 삼아야지. 안 삼으면 내가 이상한 놈이지, 나쁜 놈이지. 근데 나를 이상한 놈으로 얘기했잖아. 오늘 조금 깔끔해. 아 죄송합니다. 예. 좀 품 자, 크게 좀 네. 웃으면서. 여기까지 됐죠. 자, 이거 뭐 정리됐고. 자 결국 오늘 네. 당정청 협의안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야, 끝이 났어요. 네, 이제 됐어, 절차만 됐어. 남았어요. 절차. 예.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습니다.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나 당정청은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협의안의 주요 글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입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습니다.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습니다.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과 영장 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입니다.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 온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저 솔직히 좀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아, 예.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그리고 수사 개입 조항 다 삭제했답니다. 요 디테일은 두 분이 또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요거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검찰 개혁 네. 이야기인데 검찰 개혁 수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저 최욱처럼 좀 아쉬움을 많이 느꼈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최욱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의 모습 함께 보시죠. 오늘 정청래 대표가 그 발표했어요? 검찰개혁 예, 관련된 9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예, 상임위 과정에 남아 있고 법사위가 또 남아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국정과제 주요 과제 아닙니까? 근데 그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행안부나 법무부, 국무조정실 여기가 주로 아마 국회 쪽 특히 여당하고 소통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수기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수기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그 소통의 기반이면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지금 뭐 책임도 안 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해서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터놓고 막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좀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2중 3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번에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마무리가 예. 됐습니다. 예. 우리 두 의원님한테 제가 뭐 따질 문제는 아닌데 논의하고 수기하는 것 자체만으로 반명딱지를 붙였던 민주당 내 의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있었어요. 저 괜히 또 실명을 거론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는 진짜 놀랬거든요. 와, 이런 반민주적인 행태가 다 있나? 그것도 민주당 의원이? 저 진짜 많이 놀랬습니다. 저는 뭐 얘기를 할까요? 예, 좀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 아니면 이번 검찰개혁 이렇게 그 관문을 돌파할 수 없다고 생각을 너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번에 내용들 쭉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설명 안 들어도 그 중요한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사와 네.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이런 거 전혀 개입 못하게 됐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왜곡죄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된 거고요. 네. 앞으로는 검사도 지금까지는 검사 한 명 죄 지은 검사를 네. 벌 주려면은 국회에서 탄핵밖에 없었어요. 아.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대한민국 검사도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한 겁니다. 네. 그 대우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징계도 일반 공무원과 준하게 파면도 이루어진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특수 신분이라는 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 근데 공무원인 거죠, 공무원. 그렇습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박상용 검사 이제 조만간 네. 예. 그 보시면은 이거는 대통령님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짜. 정청래 대표와 저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심정심이지 않았나 이런 네. 과정들이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지난해 9월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 한번 보십시오. 네. 그때도 대통령께서 정부조직법 수용을 하시고 네.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 통과시킨 겁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1단계라고 봅니다. 이번에 2단계.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되는 법을 저희들이 이제 처리를 할 겁니다. 네. 제가 여기 방송에 우리 매불쇼 오기 전에 직전에 우리 김 의원님이랑 같이 당론으로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아. 오늘 당정적 협의안을 만장일치 통과시켰고요. 내일 진짜 눈물 나네. 저희들 그 법사위와 행안위를 거쳐서 네. 모든 법안이 올라갈 거고 저희 19일 날 본회의에 저희들이 처리를 할 겁니다. 아, 이제 19일에 국민의힘이 뭐 저당은 뭐 민생 입법들 다 필리버스터로 발목 잡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잡아도
저희들이 돌파해서 네. 모두 처리를 할 거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이재명 정부와 저도 막 전율이 좀 느껴지는데 우리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상징이자 깃발입니다. 네. 깃발은 찢어져서도 안 되고 오염돼서도 안 됩니다. 그건 가정에 좀 전에 소개했듯이 저는 그래서 대통령님 말씀을 정확하게 대통령님의 워딩을 공개적으로 네. 청와대 대변인이나 당 대변인이 소개하는 것 외에는 개별 의원들이 전화 받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염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정확하게 그 전달이 되겠습니까? 뭐 지금 말씀한 것처럼 검사들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분명히 갈라치려는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네.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고 이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네. 이건 대명제입니다. 한 번도 대통령의 생각은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 당도 그렇고 우리 당 대표도 그렇고. 예. 그런데 그 중간에서 약간 의심했던 게 있었던 건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저들 이제 3단계가 남지 않았습니까? 네. 형사소송법.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충분히 수기하고 맞습니다. 우리 민주당에 큰 DNA가 있어요. 저 상대방 국힘당하고 다른. 저기는 뭐 뺄셈과 그다음에 누구를 잘라내고 제거하고 망하는 DNA가 있다면 우리 당은 정말 핵심적인 내용, 정책이 있으면 치열하게 논쟁하고 네. 토론하고 딱 하나로 결론 나면은 오늘 만장일치로 추인하듯이 네, 당정청은 원팀 원보이스다. 그렇지. 이런 말씀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좀 이게 덧붙이면 이번 과정이 우리 민주당스럽다라는 생각을 네. 다시 한번 하게 되거든요. 민주당답다. 예, 중간에 아. 이제 무슨 막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도 됐지만 결국은 네. 이렇게 당정청이 아. 마무리를 잘 해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첫날 그 일요일 날 만찬에서 갔지만 대통령께서 나쁜 검찰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제일 그 핵심적으로 한 얘기는 정부 여당의 책임감을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당은 야당과 틀리다. 야당은 네. 지적하고 비판하는 자리지만 여당은 설명하고 듣고 이렇게 그런 책임을 자리다. 지는 그런 자리죠. 책임을 되게 강조하셨고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얘기들이 덧붙여서 나온 것이지 네. 그것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쟁점 핵심은 뭐였냐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하고 검사의 수사권 안전이 배제하는 것. 이 대원칙. 이 대원칙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수기할 필요가 네. 있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검찰총장 명칭. 그렇습니다. 네. 굳이 뭐 이게 핵심적인 수기 분리와의 핵심적인 저 요소도 아닌데 네. 굳이 이원 요소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자가 있는데 굳이 그걸 주장하면서 수기 분리 대원칙을 흐트러질 필요가 있느냐 네. 이 얘기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재임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검사 전원 해임하고 선별 재임용하는 요건도 굳이 상대 쪽에서 그 사조직화 주장 등을 하고 있잖아요. 요걸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빌미를 상대 측에서 굳이 줄 필요 이 있느냐.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결집할 빌미를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네. 취지에서 말씀하신 건데 네. 그걸 정말 어떻게 저렇게 기사를 곡해라도 저렇게 쓰는지 저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자가 이거를 왜곡한 걸 수도 있고 예. 초선 의원 가운데 어떤 분이 본인의 뜻과 맞게 왜곡한 걸 수도 있고 어떤 뭐 소통을 하면서 약간 좀 전달이 예. 좀 잘못될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의원님 같이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좀 왜곡된 보도가 나오면 좀 매불쇼에 나와서 좀 바로 잡아주고 이게 그러셨으면 나왔지 얼마나 않습니까 지금? 어제 나오셨어요. 왜 그랬어? 아니 제가 이제 원내대변이다 보니까 대통령님의 발언을 제가 다 메모를 했거든요. 아. 그 참. 대통령이 그런 멘트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오늘 이제 그 최종적으로 수정된 안 중에 네네. 우리 저 한민수 의원님께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네. 핵심적인 두 가지가 좀 약간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그 외에 우리가 정권 송치라는 말 많이 했었잖아요. 전권 송치. 네. 그래서 이게 중수청법 45조거든요. 네. 그래서 중수청 수사관이 세탁 후에도 왜 꿉꿉한 냄새가 날까요? 원인은 수사 개시 경위와 경과 이런 거를 전부 다 행정 정보 시스템이라는 킥스라는 거기에다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공소청에 다 보고를 해야 되는 네. 거였어요. 사실상 보고였죠. 그런데 이제 그 중수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 이제 법외국제도 포함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공소처하고 국수본이 또 수사기관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 6대 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있으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네. 중수청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중수처벌법 45조에 근거해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공소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네. 결국은 상위 전체 기관 아니냐. 사건에 대해서 공소청에다 보고하는 시스템이고 또 거기 45조에 보면은 검사가 이거에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그 조항 그 내용까지 45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결국은 이거는 검사의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라고 해서 이 45조 자체를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삭제해버렸고 또 하나는 이제 공소청법 4조에 보면은 지금 현재 그 검사의 직무 범위가 그 기소하고 영장 청구권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기타 또 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게 법령,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지. 규정을 도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한동훈이가 그렇지. 시행령으로 다 넓혀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네. 그것도 시행령으로 하는 걸 없애버렸어요. 그냥 법령으로만 직무를 정한다. 그래서 법령으로 다 됐고요. 좀 전에 진짜 너무 김현정 감사해요. 의원님 설명한 것 중에 이제 그 공소처법 4조 2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기존에는 영장 집행 지휘권, 영장 청구 지휘권이 있는데 그 우리가 이번에- 많이 다뤘었잖아. 네, 점 이번에- 찍어 놓은 거.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서 그거 혹시 있으면 그거 좀 띄워주세요. 이번에 얼마나 우리 당정청이 모두 정말 조율을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 다른 당하고 다르게 정말 요란하지 않게 네. 치밀하고 정밀하게 맞습니다. 특히 조용하게 하냐면 제가 이 논의된 법을 살짝만 멀리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 줄을 다 쳐가면서 논의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4조 2항에는 중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좀 띄워주세요. 중점을 찾아내 가지고 중점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적어도 하겠어요? 좀 찍으려면 쉼표를 찍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예 이거를 삭제를 해버리고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우려하시던 부분들을 이번에 다 정리가 됐다, 조율됐다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수기를 치열하게 하니까 결론이 나면 수용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순기능이에요. 중요하죠. 예, 예. 수용성이 높아지고 네. 그리고 결론한 법안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예. 여러 가지로 좋아 이게. 근데 이거를 무슨 권력 투쟁의 관점으로 봐서 그런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로 보니까 이게 다 꼬이는 거예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 아까 영상에는 안 나간 게 있어요. 지칠 때까지 토론시킨다. 네네, 예. 피곤할 때까지 계속. 피곤하고 지칠 때까지 토론하면 나중에 네. 가서 수용성이 굉장히 네, 맞아요. 높아져요. 예, 맞아요. 그 사례를 제가 하나 네. 알거든요. 당 네. 대변인 할 때 네. 예전에 정말로 그 비례대표 의원님들 선출 방식을 놓고 연동형제, 병립형제 그때 네. 시끄러웠죠. 그때 정말 토론을 대표셨어요. 당 대표셨는데 맞아요. 네. 계속 토론을 시키니까 맞아요. 정말 뭐 시작해 8시간 막 이렇게 토론하니까 나중에 최고위원님들이 그냥 대표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그냥 다 넘겼어요. 정권을 위임했는데 아마 대통령은 그렇게 이번에도 좀 전에 아까 우리 최욱님 얘기할 때 그런 보도되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아무래도 뭐 좀 가까이 있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정말 이게 조항을 놓고 치밀하게 정말 조율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제 보도도 되고 했던 건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또 다른 단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럴 때는 우리 당원님들이나 지지자분들께서도 네. 정말 대통령님 의지가 변함이 전혀 없고 네. 당 대표나 당의 의지가 똑같은데 네. 무슨 다른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협의안 딱 발표하고 정책위장께 설명하니까 뒤에서 뭐 중진 의원님도 그렇고 잘 됐네 막 박수치기도 하고 그렇지.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님의 그 스타일은 우리 한민수 우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옆에서 쭉 지켜보면 한결 같으세요. 토론 좋아하시고 네. 우리가 첫날에도 34명의 초선의원이 갔는데 34명 다 발언시키시거든요. 본인은 주로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이제 우리 왜 지금 현재 코스피가 이제 6,300 갔다가 지금 중도 사태로 5,700 정도로 네. 와 있는데 전쟁이 그때 처음 시작이 금투세를 폐지하느냐 마느냐 갖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당내에. 네네. 그때 그거에 대해서 그럼
저기 토론해라라고 해서 디베이트 우리 당 역사상 처음으로 디베이트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금투세 지금은 자본시장 선진화부터 한 다음에 금투세를 도입하자 이렇게 해서 금투세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 그때 당시에 그 혼란들도 딱 저 잠재우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 모멘텀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 대통령님의 그런 그 스타일을 충분히 신뢰하고 믿어도 된다. 아, 그럼요. 네. 그렇지 않은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검찰 개혁 나도 참 이게 어렵다라고 했어. 예. 그래서 수기하라는 거야. 그런데 수기 자체를 못하게 해. 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또 갈등 증폭되니까. 못하게 해놓고 모든 부담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다 떠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나쁜 정치입니다. 그럼 민주주의도 아니고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자꾸 한민수 의원을 자꾸 아니죠. 네. 아니, 근데 다 떠넘겼는데 이 대통령은 별로 힘들어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아, 결과적으로 보면. 아.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 들었어요. 아, 이 대통령한테 말렸나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게 내버려뒀던 건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좀 토론을 들어요. 좋아해요. 네. 그리고 토론이 네. 맞고 그게 민주주의고. 이렇게 치열하게 막 그렇습니다. 토론하고 그 끝이 딱 매듭이 지어지니까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 대통령을 더 좋아하게 되잖아. 아니 수용성이 높잖아. 맞아요. 수용성이. 이게 네. 예전에 저 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 언론사들을 심사하는 역할을 했어요. 여야 몫이 다 있었거든요. 그렇죠. 다 이렇게 생각이 달라. 근데 한 3박 4일 동안 서로 막 그거 가지고 싸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마침표 딱 찍고 나올 때 코코 막 더 좋아하는 거예요. 양쪽 다. 네네네.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좀 떠올라요. 네. 그러니까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이 좀 우리 힘들었잖아요. 사실은. 네, 진짜 예. 힘들었어요. 네, 힘들기도 했었고 또 서로 간에 좀 갈등이나 상처받는 일들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당 안에서 정책 조율 기능이나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뭐 저도 좀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같이 정청래 대표하고 딱 매듭을 져주니까 네. 오히려 그동안의 고통은 싹 잊어버리는 거죠. 아, 더 좋아졌어요. 네, 우리 원래 그 얘기예요. 아니, 얘기는 한 김에 저희들이- 원래 말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아, 네네네. 잠깐만요. 원래 네. 암이나 우리 몸이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 마지막 고통을 제일 큰 고통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전 고통이 굉장히 커도 마지막 고통이 덜 하거나 이 마지막 고통에서 뭔가 해결이 됐다고 느끼면 그 이전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이제는. 예. 가정은 힘들어도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통령이 대표 때 저는 그게 우리 민주당의 또 다른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고 봅니다. 지금의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현안이 생기면 충분하게 아예 처음에 저희들이 이 공소청 중수청 법안 왔을 때 전 국민 생중계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서 기자들 질문도 시키고 정부 측에 설명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쭉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의원총회만 저희들이 7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어져 왔고 그런 것들이 수기가 더 되고 하면은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다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네네. 혹시나 이제 일부 아까 나왔던 그렇게 좀 잘못 알려진 보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네. 왜곡되게 생각도 가질 수 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지켜봐 주시면 네. 이번에 정말 우리 대통령님이나 대표님 또 우리 당 전체 의원들 아유, 다들 특히 제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신 건 저는 우리 국민들하고 우리 당원들이라 생각합니다. 네. 잘 참고 기다려 주셔가지고 네. 또 하나의 2단계가 완성이 됐고 네. 또 3단계로 또 나아가야죠. 아, 훗날 진짜 오늘을 굉장히 의미 있는 날로 기억할 겁니다. 네, 진짜 이거 엄청난 수건이 맞아요. 조금씩 지금 진일보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언론은 뭐 기자 출신이시니까 이 싸움 붙이고 하는 걸 그러니까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여기서 백날 얘기해도 안 바뀝니다.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 당연히 비판을 해야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김현정 대변인님이 좀 교통 정리를 좀 잘 좀 해주세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언론은 네. 정말 이렇게 그 갈라치는 거 그런 네. 걸 좋아하는 워낙 것 좋아하니까. 그래야지 이게 네. 클릭스가 올라가나 예, 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도 아주 그 교모하게 네. 왜 나를 봅니까? 기자한테 그러지 않았을까.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언론은. 뭔가 이렇게 국민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기사가 재밌어야 되는 그런 약간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번에 과정을 보면서 정말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게 너무
아쉬워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긴밀하게 당정청 간에 뭐 더 이렇게 수기하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왜 오해를 받냐.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 실제로 이제 그 우리 당 대표님 말 맞다나 물밑에서 은밀하게 그렇게 이제 많이 그 동안에도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오픈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모르는 상태에서 각종 해석들이 이제 난무하는 그런 게 좀 확정이 되기 전에는 또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들을 다 오픈할 수는 없는 또 그런 한계도 그럴 수 있어서 있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그 아까 우리 한민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 의원들이 좀 대통령이나 당 대표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네. 가정에 대해서 추측성으로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 네. 정청래 대표한테 유감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얘기를 좀 해주면 좋잖아요. 음. 조율 중이니까 음. 조금 얘기할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좀 자제하시라. 네. 그리고 지금 잘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김 메시지를 선생님, 좀 자주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조율 중이라는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수없이 많이 한 걸로 안 아는데. 들으시려고 하니까 야, 앞으로 열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열린 아니야. 이거는 아니 그게 아니고 요거는 사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네.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어떤 식으로 자꾸 프레임이 짜지냐면 왜 자꾸 이재명 정부를 흔드냐 정청래는 조율한다고 네가 아니 결론 난 걸 왜 자꾸 네가 조율해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이밍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굉장히 여러 차례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거는 진짜로 우리 대통령이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도 아침에 내신 거 보십시오. 10번이라도 수정이 가능하다. 네. 그런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건 당정 협의안인데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당에서 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네. 조율하고 있다는 말이 정확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네. 잘 안 들으려고 한 거죠. 네. 이게 이제 맞아요. 뭐 저는 국민주권 정부의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윤석열을 찍어 누르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거의 비교하지 마세요. 예. 이거는 자꾸 모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내 그 의견들을 존중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걸 조율하는 과정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당 대표랑 원내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그 저기 법무부 법사위원장, 행안위원장이랑 같이 어제 저녁 늦게까지 다 이렇게 조율해갖고 오늘 발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민주당의 또 저력인 거다. 전역인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민주당 얘기하는데 왜 여기가 조불쇼야? 여러분 조금 타이밍을 좀 맞춰서 좀 원하시면 아니 지금 민주당 얘기하는데 왜 조불쇼야? 어쩔 수 없나 봐. 아니 그리고 내가 언제 정청래를 언제 내가 실드 쳤어? 있는 거를 그냥 바로 잡은 겁니다. 예. 사실관계를. 아, 자꾸 그런 식으로 아직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네. 저건 누구 편인가? 아직도 그 관점이네. 예. 아, 쉽지 않습니다만 이제는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어서 댓글 달기도 조금 힘 빠지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는 또 달콤한 국민의 이야기 네. 하러 가야 됩니다. 재밌죠? 두 분께는 오늘 진짜 너무너무 고생했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끝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했다고 하니까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짧게. 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 유튜버가 좀 빠졌어요. 구독자분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언제나 그 중앙에서 중심 잃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혹시나 오해해서 이렇게 구독을 취소하시는 분이 계시면 다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몇 분이 빠졌죠? 몇 분? 아마 우리 매불쇼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근데 왜냐하면 큰 덩치에서 몇 명만 빠지는 거하고 저처럼 요만한 덩치에서 1,500명이 빠졌어요. 아, 이거 많이 빠졌네. 그럼요. 많이 빠졌네. 제가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많이 지금 빠졌어. 이런 얘기 하는 게 근데 예. 저한테는 상당히 큰 타격이었다. 네. 그래서 잘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한 500분은 돌아오실 것 같아요. 500분밖에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변인님. 네. 아니 어제 왜 그 저기- 교통 정리를 안 하셨어요? 어제. 어제 안 부르셨잖아요. 예, 끝으로 안 불렀어. 지금 제가 주가 정상화법도 발의하고 아, 맞아. 그 대통령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PBR 2년 연속 2일 이하인 것은 일 만드는 그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거 대통령도 관심 가져달라고 제가 네.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페이스북 바꿨습니다. 우리 한민수 의원처럼 대통령인가 찍은 사진으로.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 유튜브 구독자가 줄었어요 많이. 아, 그래요? 많지도 않은데 아. 같은 고민이 있으니까
숫자는 좀 그렇고요. 아, 네. 같이 좀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이게 계속 분탕질 치면서 이 전체 파일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안 빠진 데가 없잖아. 다 빠졌어요. 왜냐면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거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우 이제 나 이런 거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고 빠지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패널들이 진짜 고통스러워했어요. 그죠? 다 힘들어했죠. 네, 다 힘들어했어요. 예, 다 하소연하고. 뭐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면 싸우지 말라고 얘기해도 욕 먹고 맞아요. 이쪽 얘기가 타당하다 그러면 또 욕 먹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완화가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이야기 우리 또 달콤하게 한번 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또 함부로 손댈 수 없죠. 네. 전문가가 이끄는 대로 갑니다. CBS 이정주 기자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파테이크 이동주입니다. 와, 지금 뭐 아주 다이내믹입니다. 네. 속보도 쏟아지고 있어요. 쏟아지고 와, 있고. 뭐야, 이거. 아니 근데 진짜 이건 지금 난리야. 재밌어. 와, 이거 먼저 뭐 전해드리고 아니 갈까요? 요거 제가 정리를 아, 하면서 예, 예. 속보를 잠깐 섞어가면서 야. 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정현 공관위원장. 요 사람이 그냥 이야기 와. 만드는데 예. 아주 재주꾼이야. 네, 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네. 이정현.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갈등이 훨씬 더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네. 돌아와서 이제 처음으로 했던 게 오세훈에게 후보 등록 기간을 더 열어줬죠. 또 열어줬어요. 예, 요거를 이제 첫 번째 오자마자 했어. 네. 그런데 오세훈이가 과연 오늘이 이제 등록 기간인데 네. 하느냐 안 하느냐 요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네. 요게 지금 속보로 나왔죠. 속보로 나오는 게 오세훈의 메시지인데요. 장동혁 지도부 극우 유튜버랑 절연 못했다. 무능 넘어서 무책임하다. 라면서 나는 뭐야?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등록 안 하네. 서울시장 등록 안 해. 등록하겠다. 결국 나간다고? 결국에는 나가겠다. 메시지랑 왜 행동이 달라? 아니 제대로 봐 임마. 몰라 제대로 왜 메시지랑 행동이 달라? 어쨌든 와, 결국 나가네. 항상 오세훈을 한번 꺾고 한번 꺾습니다. 야, 뭐야 이거. 와. 아, 요거는 등록 안 하는 건데 그렇죠. 메시지는 그지? 예. 아, 근데 마지막에 등록으로 틀어버리네. 틀어버립니다. 예. 요 아무튼 뭐 내밀한 이야기는 이따가 예. 좀 듣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두 번째 한 일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입니다. 현재 그렇죠. 네. 충북도지사를 컷오프를 딱 시켜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김영환이가 여기에 크게 반발을 했는데 예. 왜 갑자기 컷오프 시켰는지 좀 궁금했거든. 예. 근데 오늘 또 엄청나게 경찰발 기사가 엄청나게 큰 게 나왔어. 충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오늘 더블웨어 파운데이션보다 이렇게 훨씬 가볍고 피부에 진짜 편안하게 발려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이거를 거야? 알고 컷오프 한 건지. 아. 요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예. 요거 이야기 들을 거 많아요. 가만히 계세요. 예. 가지 말고 들을 게 진짜 많아요. 네. 아니 그 컷오프를 했는데 컷오프한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내가 들었는데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컷오프를 하더라고. 왜 컷오프를 했나 나 궁금했거든. 아. 근데 오늘 영장 신청이 됐어. 예. 관련이 있나? 네. 아무튼 신기한 집단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음. 지금 김영환 컷오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중진들을 대거 컷오프 시킨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 대구시장에 출마한 주호영, 충진 주호영. 아닙니까? 주호영. 주호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네.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한 발언인데요. 함께 이어폰을 끼고 들어보겠습니다. 중진에게 컷오프 한다면 중진들 다 국회의원 그만두게 해야죠. 컷오프 당할 정도로 당에 쓸모가 없다면 그 사람들 왜 당에 둬요? 그렇게 반문하고 싶네요. 듣기로는 이정현 위원장을 고성국 유튜버가 추천을 했고 고성국 씨가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을 손잡고 다니면서 성모독을 하니까 했어. 그 주문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오, 주장이라고 해서 본인 생각인 것 같은데. 야, 이거 아주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예. 자, 그러니까 부산시장에 출마한 현직 부산시장 아니 현직 부산시장 예. 박형준도 이제 본인 중진이니까 난리 나지 이제. 이것도 아주 크게 또 반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페북 소개해 주시죠. 공천은 이기는 공천이어야 합니다. 아무 기준도 없이 현역 단체장을 컷오프하고 단수 공천을 하는 것은 이기는 공천도 아니고 혁신 공천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혁신 공천이란 이름으로 당을 망하게 하는 행위자 망나니 칼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와,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국민의힘. 예. 자, 여기까지 상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좀 이게 그 사실 여당의 그 중수청 문제 비하면 진짜 잔잔바리 지금 이거 하고 아니야, 있는데 이게 솔직히 더 재밌어요. 아, 되게 재밌어요. 네. 네. 규모는 작은데 재밌어요. 없는 집안이 뚝배기 깨진다고 지금 많이 하는데 아니, 더 재밌어요. 네, 크게 보면 이제 그 제가 정리를 한 두 가지 섹터로 해둘게요. 오세훈 시장의 움직임하고 네네. 현재 오세훈. 이정현의 움직임은 조금 모양새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세훈 시장이 가면 오늘 마지막에 왜 틀었냐? 오. 왜 틀었냐? 이 크게 보면 네.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어제 참모들끼리 그 찌라시가 하나 돌았거든요. 네. 오세훈의 이제 김병민 네. 부시장, 부시장. 그러니까 그 찌라시에 의하면 이제 들려오는 속설은 이제 글로 쓴 거니까 김병민 부시장은 나가지 말자 했대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불출마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 강철원, 네. 네, 오른팔이었던 네네. 네. 강철원 예전에 정부 부시장 이분은 그 나가자고 한 거예요. 아, 네, 이게 들려오는 달렸구나. 속설이. 네. 속설은. 이 대결로 이제 51대 49로 싸웠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오 시장이 그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오세훈이 옛날에 무상급식도 그렇고 네. 오세훈은 막판에 오세훈 하거든요 보통. 네, 근데 당내 중론은 뭐냐면 사실 이거는 지금 나와도 져요. 서울시장 나와도 져요. 이번에 뭐 네, 이미 급하는 결정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시간 끌어서 사람들한테 당에 지금 오세훈 죽이겠다고 난리 났거든요. 판을 이렇게 지금 쑥대밭 만들어 놓고. 너가 다 망쳤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요. 누가 표현하더라고요. 그 수학 시험을 보고 싶은데 아 엄마 나는 이 펜이 잘 안 나와서 좋은 펜을 사줬으면 좋겠어. 문제집이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려고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펜 갖고 시험 보겠어요? 내가 이런 거야. 이거 갖고 되겠냐고 시험이. 약간 이런 형식이에요. 축구화가 이런 거 줘서 풋살에 공이 차져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냥 본인이 안 하면 돼. 그렇죠. 근데 이거는 땡깡 부릴 때 하는 거거든요. 이미 이거를 이정현 공관위원뿐 아니라 당에서 다 간파했거든요. 다른 후보들한테도 악영향을 끼쳤어. 그렇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인제 본선에 와서 경선에 이겨도 서울시장은 지는 판으로 와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나는 안 찍겠다 하더라고 죽어도. 오세훈을 이 사람들이 맞다 그래. 나는 정홍으로 찍겠다고. 그러니까 뭐 민주당 후보도 안 정해졌어요. 나는 정홍으로 찍겠다. 심지어 민주당 후보도 안 정해졌는데 심지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원래 사람이 은혜는 안 갚아도 원수는 갚는 게 인간이에요. 맞아. 지금 이게 완전히 원수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이 와중에 그렇겠네.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이제 한 3일 전에 나경원 의원이 서울 당협위원장들한테 전화를 돌려요. 제가 전화 받은 사람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전화 왔대요. 네. 그러니까 이 요지는 뭐냐면 전화 와서 나경원 의원 특유의 당이 너무 힘들어. 오세훈 정말 나쁘지 않아? 정말 이건 다른 해당 행위 아니야? 또 욕을 했어. 근데 전화하고 용건을 물으면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의원님 왜? 그러니까 아니 오세훈이 나쁜 것 같아서. 이건 뭐냐면 이미 나경원 의원도 당권 투쟁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서울시장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제가 나경원 그렇게 하수로 보지 마라. 나경원 안 한다고 했는데 배치 날라간다. 그렇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되면 백수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래서 이건 이미 나경원 의원도 되는 거죠. 지금 이미 끝나고 올해 이제 지선 패배하면 국민의힘도 7월 8월에 전당대회가 열리거든요. 지금 장동혁 그리고 오세훈, 나경원 다 전당대회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에 표피를 보지 말고 물밑을 봐야 돼요. 좋다. 그러면 전화를 걸어서 너 나중에 오세훈이 혹시 불출마하고 이렇게 해서 전당대회 가면 너 안 찍을 거지? 라고 지금 바람잡이를 한번 하는 거예요. 빌드업하고 있네. 나경원 그렇죠. 바람잡이. 그렇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이 전화가 돌아가는 게 사실은 오세훈 시장 보고 넌 나와도 안 돼.
전당대회 나와도 안 돼. 아 김도 빼네. 예, 예. 김도 빼는 거야. 예, 이미 만약에 오세훈이가 이번에 출마하고 떨어지면 다음 전당대회 나와서도 이거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원래는 이게 선당 후사가 되면 타이밍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정현 위원장이 한번 했을 때 네. 그럼 결의문 쓰고 그때 출마했잖아요. 이거 희생입니다. 아 그렇지. 희생이 이게 지는 게임인지 알면서 사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그럼 꽃가마 태워서 난리 나죠. 뭐 우리 서울시장 오세훈이 이렇게 되죠. 근데 결의문 쓰면 처음에는 결의문에 근데 실행을 해봐. 실행하려고 한노총 가고 뭐 여러 개 했더니 허리의 약한데? 각도가 너무 높은데 좀 더 굽혀봐. 무릎 꿇어봐. 이렇게 하잖아요. 예. 나중에 혁신선대까지 요구한 거예요. 맞아요. 예, 이거는 장동혁 대표 보고 내로라 소리예요, 사실. 아. 이거 못 봤죠. 못 봤지. 예, 장동혁 대표가 지금 내려오면 지금 전당대회가 끝나버립니다. 예. 장동혁 대표도 다음 전대를 본 건데 이거는 나의 곡간까지 털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줍니까? 그렇지. 내가 원하는 걸 그래도 빠터가 돼야 되는 거지. 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랬지. 그리고 하나가 또 뭐였냐면 이정현 위원장은 또 각계 전투예요. 이 당이 각자 자기 생각만 있어. 집비 몰라 내가 보니까. 아, 예. 이정현은 누구와 이렇게 커플링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막 집 나갔다 돌아왔다가 지금 막 컷오프했다가 막 그 공간이 회의하다가 의원들 막 뛰쳐나가고 난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의용 사무총장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의용 사무총장이 장동혁 대표랑 사이가 안 좋아요 요새. 그래요?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좀 멀어지고 있대 약간. 네. 그래서 사무총장이 이미 손을 뗀다는 거는 공천 관련해서 핵심이 사무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용 그 TK 쪽이니까 정의용 의원도 이거 전당대회 하면 TK한테 붙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왜냐면 장동혁 끝났다고 보면 그런 추론이 가능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원래 부산에 박형준을 자르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실제요? 네, 실제로 자르려고 그랬어요. 그 주진우 단수 주려고? 그러니까 주진우가 친해서가 아니라 주진우 나 할 바 아닌데 내가 박형준을 죽인다. 왜냐면 박형준이 친이계거든 예전에. 진짜 맞나 보네 그러면. 이 사람이 친박이라서 친이게 죽인다는 그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 예. 뭐야? 오세훈도 친이계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친이계 이걸 싸그리 묶어서 이번에 다 말려보려고 한 거예요. 아 진짜였어요. 네,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 와. 근데 그게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엎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출했다가 들어왔다가 막 이렇게 난리 난 거죠. 아. 네, 이거는 이제 자연 발생 일어난 건데 그래서 이게 왜 오세훈 씨한테 영향을 미쳤냐면 지금 경선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박형준하고 경선이 붙어요 이제. 네. 경선이 붙으면 만약에 여기도 경선 저기도 경선 하잖아요. 네. 그럼 오세훈은 이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뉴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세훈 입장에서는 나도 불출마하고 박형주도 불출마하고 다 같이 우르르 불출마해서 당을 지선전에 쑥대밭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이 다음 정당대회 나갈 그 다음이 있지. 예. 근데 혼자만 외딴섬 타고 돛담배 타고 가는 거야. 잘 가. 나는 여기서 경선할게. 박형준은. 경선 이겨서 박형준이 만약 부산시장 돼봐요. 예를 들면. 그럼 박형준이 주도권을 갖게 돼요. 아, 그런 가정법은 왜 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세훈 여기서 기분 확산. 오세훈의 생각이 정횟수를 봤을 때. 오세훈의 생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부산 의원들이 다 싫어요. 그건 왜 그래요? 이게 왜냐면 주진우 의원이 원래 예전에 그 윤석열 캠프에 이원모 주진우 이 두 명이 네. 그 도이치모터스 담당 캠프예요. 도이치모터스 의혹이 방어. 나오잖아요. 네. 그 팀, 담당팀. 네네. 네. 그래서 캠프 때도 그 활동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친윤 친한 이걸 왔다 갔다 해요 주진우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당내에서는 나중에 혹시 친한계가 주도권을 잡으면 글로 갈 가장 수도 먼저 도라솔롬이 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도란솔롬이 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부산에서 그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진우 단수에 다 반대한 거예요. 실제로. 다른 뭐 비전이 있어서 아니라 주진우는 안 돼.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럼 만약에 그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한동훈이 다시 조금이라도 힘을 가졌다. 네네. 지금 부산 의원들 다 죽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주진우는 살겠지. 양쪽 라인 탔으니까. 그래서 부산 의원들은 지금이 자기 총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네, 자기 공천권을 지금 싸워야 돼. 지금 사전에.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제 변동하에 아까 주호영은 나왔잖아요. TK. 네네. 근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지금도 이진숙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와 대구를. 그거는 고성국 이슈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 또? 네. 그건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랑 이정현 위원장이 서로 교집합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열리면 경쟁자를 미리 제거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라는 거는 좀 웃긴 말인데 이기고 게임을 하는 거지 게임에 들어가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미리 사전에 경쟁자를 쳐내야 되는 거야. 예. 근데 전당대회 때 가장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TK 의원들이잖아요. 네. TK 중진들. 그렇겠죠. 이번에 날려야 돼. 이번에 완벽하게 꺾어야 됩니다.
주호영이 거기에서 또 이렇게 방구 끼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걸 미리 꺾어놓고 미리 힘을 빼놔야 돼요. 그래서 장동희 대표나 이정현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다음에 이 지선이 패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만난 미래를 설명하자면 7월이 됐다 쳐봐요. 네네. 7월에 국민의힘은 두 가지가 달라지거든요. 하나는 비대위가 올 거냐 말 거냐. 네. 전당대회 열리가 말 거냐 이거고, 두 번째는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요. 네, 송원석 원내대표 임기가 6월 16일 끝납니다. 네.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 다음으로 지금 의원들 사이에는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지선도 하기 전인데. 네, 그게 두 명이에요. 첫 번째는 정점식. 정점식은 계속 나오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박대출. 박대출. 네, 이 두 명이 지금 물망에 올라왔어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저도 들었지. 이걸 제가 어떻게 지어내겠어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를 TK 중심으로 다시 또 영남으로 다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이게 만약에 수도권에 딴 데 날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다 날아가요, TK는.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없을 때 권한대행을 행사하고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든 전당대회 여는 권한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지면 1차전 지면 2차전 이기기 힘듭니다. 사실. 보통의 원내대표가 아니네. 그렇죠. 권한대행 원내대표는 굉장히 힘이 세요. 그러네. 네, 생각보다. 그래서 그 싸움이 바로 6월 3일 날 지선 끝나면 그 한 2주 상간에 원내대표 선거가 열려요. 그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하네. 네. 진짜 중요해. 물론 잔잔발인데. 아니 중요해. 네. 이거 뭐 저 말고 기사 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저만 그냥 포인트야. 너무 잔잔발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누가 더 국민의힘을 더 박살 내느냐의 싸움이야. 더 박살 잘 낸 애가 기득권 잡는 거야. 김용환은 뭐예요? 김용환 컷오프. 김용환. 김용환은 저 이제 사후남용죄 문제에 대해서 원래 당에서 날아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용환 의원은 윤석열 사람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민주당에 옛날에 있다가 비문계, 뭐 김한길계 이쪽 타고 들어와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이미 당에서 다 인지하고 있었어요. 언제 날릴까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영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이정현 위원장이 친박이잖아요. 그 당시에 친박들이 힘을 못 쓴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됐을 때 친박이 가장 찬밥이었거든요. 그랬나? 네, 그걸 밀어내고, 그러니까 윤석열계는 친이계가 메인이에요. 권성동, 장제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잔잔바리가 이제 친박이냐, 김한길이냐 요걸로 합쳐졌는데 그때 이선 싸움할 때 가장 신경을 많이 건드렸던 사람이 김영환이에요. 그 이정현 위원장한테. 친박계를. 친박계 이런 거 예를 들면 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나가야 된다. 김한길계 이런 사람 쪽에서 친박으로 회귀하면 진다. 윤석열한테 실제 그때 그랬거든요. 창당해라. 정권 잡으면 창당해라. 싹 쓸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김용환은 진짜 섬 같은 존재라서 혼자 있어요. 세력도 없어요. 세력도 없어. 세력이 없죠. 김용환을 비롯한 그 뭉칠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요쪽은 이정현 위원장이 명분도 있죠. 너 잘 걸렸다. 너 뇌물 예전에 뭐 있는데. 그래서 경찰 쪽은 저희가 추론하기로는 지금 만약에 경찰이 먼저 영장 쳤잖아요. 김용환 땡큐죠. 그렇지. 그 탄압이지. 내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충북에서 내가 충북의 왕인데 지지율은 저 바닥인데도 내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이 나 탄압한다. 맞아. 그러면 이거 솟아올라요. 그러니까 딱 컷오프 되자마자 바로 영장 들어간다. 아니 그림이 희한하네. 진짜 재밌다. 아니 컷오프는 국민의힘에서 하고 왜 탄압은 이재명 대통령? 희한하네. 그러네. 이게 아주 재밌게 됐어. 그 이정현 위원장이 고성국 씨랑 굉장히 절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58년 개띠야 둘 다. 그 조광한 최고위원하고도 또 58년 개띠. 오래전부터 야자하는 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정현 위원장하고 고성국 씨하고 뭔가 얘기했을 거다.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얘기 나왔던 것도 그렇고, 그래서 두 사람이 그림을 짜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진짜인가 보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어나 중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장동혁 연임을 촉구하는 집회 시위가 열렸는데요. 여러분 좀 웃으면서 사시라고 아주 재미난 영상을 하나 띄워드릴까 하는데, 이 집회 시위 현장에 대한민국 제가 봤을 때 최고의 꼴통들 다 모여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라운드 씨. 아이고. 아이고. 다가 있네. 야. 아이고 커피차. 아, 장동혁 어디 깜빵 들어가 있어? 뭐야? 아 근데 저게 진짜 뭔데? 저게 진짜 슬픈 클리셰인 게 네. 우리가 한동훈이다 우리가 뭐 하잖아요. 보통 네. 망해요. 아. 저게 죽기 직전에 저 그거 나오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당 대표예요. 강자라고요. 네. 강자가 누가 시위를 합니까? 강자를 찍어 눌러야지. 아, 근데 저거 자체가 이미 장동혁이 사실은 이제 곧 끝날 거라는 시그널이에요. 예전에 한교안 대표처럼 거의 그 시그널로 가고 있대요. 네. 장동혁이 연임하면 총선 압승. 그때 한두 자리가 민주당이 요거 하나 해줘야 되는데. 맞아. 요거 하나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이거 자꾸상 나오는데. 아이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정주 기자님 덕분에 예. 아주 달콤했습니다. 네. CBS 이정주 기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